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미국과 유럽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1.5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1%대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또 백신 이야기입니다. 모더나가 아닌 이번엔 이노비아라는 곳에서 코다리19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동물에게서 항체 형성이 확인되었다, 이 뉴스에 유럽과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상승을 하였고, 거기다가 미국의 경제 재개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전 세계가 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유럽 증시가 1%대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 보시면은 일본과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고, 오늘은 다우와 나스닥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과연 한국 증시 내일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원래 오늘은 다른 나라처럼 빠지는 자리인데 한국만 또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내일 금요일을 맞아서 큰 투매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내일은 중국 양의 기대감으로 또 한번 한국 증시 상승을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12분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어제 1.5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1%대 상승이 나왔고, 장 후반까지 1%대를 깨지 않고 계속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다우는 전날에 1.59%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날 다시 다 회복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우가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코다리19 치료제인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조작설에 휘말려서 더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다우는 대체 어제 왜 저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고 세계 증시는 상승을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자, 이번엔 모더나가 아닙니다. 미국의 제약업체 이노비오에서는 코다리19 백신이 동물한테 실험을 했는데 항체가 형성이 되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 이노비오의 주가는 어제 보시면은 8.45%가 상승을 했고, 시간외에서는 마이너스 2.15%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지난번 모더나와 똑같습니다. 16%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플러스 8.45% 음봉이 뜨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건 모더나의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모더나랑 똑같습니다. 일단 실적은 전년 대비해가지고 56.68% 9월 달에 내렸었고, 순이익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순이익률로 따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거의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이런 회사가 갑자기 동물 치료제를 개발을 해가지고 뾰로롱하고 상승한다? 냄새가 나죠. 12월 달에도 보시면은 전년 대비해서 88.3% 이익 감소에다가 순이익은 계속 적자인 회사들이 미국에서 코다리19 개발을 하고 있다, 항체가 나왔다, 계속 뉴스를 빵빵 띄우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젠이 이 회사랑 매우 비슷하죠. 그리고 신라젠은 현재 지금 상폐 위기에 놓여 있는데, 최근에 뭐가 있었습니까? 곤약 젤리 회사 네이처셀도 뭐 줄기세포 같다 뭐 했다 막 하면서 코다리19 치료제를 만든다면서 뻥 뛰어났지만 헤헤 임상 돌입 실패 뉴스 나오면서 마이너스 16%까지 빠졌었는데, 미국도 지금 똑같아요. 지금 찌라시 하나 뻥뻥 띄우면서 이놈이 아니면 저놈이다, 저놈이 아니면 이놈이다 하면서 계속 가짜 찌라시를 띄우면서 증시를 부양시키고 있어요. 증시를. 정말 화가 나는 거죠. 미국이 원래대로 했으면 어제 빠지고도 남아야 되는데 갑자기 뭐 생전 듣보잡
기업이 나와가지고 백신을 만들고 있다. 이런 뉴스에다가 또 미국에서는 모든 주의 경제활동을 재개를 오늘부터 실시합니다. 지금 경제활동을 재개한 이 지역들이 이전부터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확진자가 많이 안 늘어났기 때문에 2차 감염 확산은 없을 거다. 이런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크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보시면은 어제 2.08%가 상승을 했고 마이크론이라던가 이런 반도체 관련주도 3.37%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오늘 하락으로 끝났죠. 원래대로라면은 쟤네가 뜨면은 얘네 둘은 잘 가야 되는데 지수가 고점으로 올라오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개인의 수급이 오히려 들어오기보다는 이제는 차익 실현의 물량이 나올 때가 돼서 그런지 삼성전자는 오늘 또 5만원 밑으로 빠지면서 49,950원이 됐는데 기관이 역시나 던지네요. 이틀 전이었죠. 금융투자가 큰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매수세가 이어질까 싶었는데 우리 2,000선을 돌파하려고 하자 개인분들이 다시 따라 붙었고 지난번에 샀던 물량을 반 이상 던졌어요. 그리고 환율을 보시면은 1230원. 예, 어제보다 1원 정도 상승을 했는데 유가라던가 환율이 참 미쳤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34불이 됐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30원.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면은 당연히 여러분 유가는 오르고 환율은 내려야 되는데 뉴스와 전혀 반대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물 경제에 해당에는 환율이 내리지 않는 이상 보수적으로 계속 접근을 합니다. 매매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투자금을 줄여서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던가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 지수가 많이 상승을 했지만 오늘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끝났죠.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좀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종목도 오늘 좀 비실비실하면서 내렸는데 어제는 우리 반도체 관련주가 좋았으니 오늘 하루 정도 조정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이 되거나 혹은 미중 무역 전쟁이 가시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 어제 또 미국의 우리 럼프형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의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될 것 같은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라던가 아마존이라던가 요 IT 관련주들은 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거. 지금은 악재 뉴스를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게 백신 뉴스, 그리고 경제활동 재개 뉴스 이겁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미중 무역 협상을 이렇게 지금 지연시키거나 또 화제를 돌리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 지표라던가 또 산업 생산 지수라던가 이런 게 나오는 거를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만약에 이 경제 지표가 잘못 나왔을 경우에는 중화권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다 하면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다시 상승을 시키려는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협상을 결렬해가지고 뺀다. 재선이 지금 몇 달 남았다고 그럴까요? 그러진 않고 계속 긴장감을 유지시켜주고 뭔가 GDP라던가 뭔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이거 뉴스로 상쇄시키려는 뿌요뿌요처럼 상쇄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야 뭐 주가를 올려주면은 고맙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실적이 좋아 보일 것 같은 주식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또 신고가 가고 난리가 났는데 신고가를 가고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조정도 주고 이번 분기 실적이 잘 나왔으면 다음 분기는 더 잘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솔직히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단일가에 진입했고 이렇게 9.50% 빠졌죠.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다 대비를 해두셨겠죠. 어제 이 영상이었죠. 모더나 조작설에 세계 증시 하락. 그래도 한국 증시는 상승한다. 이 영상에서는 어제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얘 같은 경우엔 내일 단일가에 들어간다. 근데 이렇게 올린 이유가 시간의 단일가라던가 이런 데서 상한가를 말아놓고 내일 투심을 유발화시킨 다음에 30분 단일가 매매가 들어가면은 그 순간 급락을 시키고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속셈학원 같은 속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주의하라. 이글벳과 얘랑 거의 비슷한 형식이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떤 코멘트를 보니까 이글벳을 밑에서 샀으면 엄청난 수익이었겠네요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주식을 얼마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글벳은 점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못 사요. 여기선 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체결된 거는 뭐 시간에 단일가라던가 아침 일찍 걸어놔야 되는데 아침 일찍 순번은 대부분 증권사라던가 외국인 기관 투자자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물량을 많이 살 수가 없어요. 상한가가 풀렸으면 말을 하는데 상한가 안 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 여기까지 떴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선 자기가 못 사.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곳은 여기 혹은 여기인데 내가 여기서 빠졌는데 이걸 운 좋게 사서 여기서 팔았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샀다가 또 더 가겠지 생각하다가 요렇게 빠져가지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평소 거래량이 많은 종목도 아니라서 단일가야. 단일가기 때문에 이걸 못 파는 거예요. 여기서 단일가가 안 들어갔으면 팔 수 있는데 여기도 단일가고 여기도 단일가라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이 한국전자인증 정확히 단일가 보내놓고 다 빼버리죠. 이게 무서워요. 그리고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 2000선을 잠깐 돌파했다가 내려오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셨나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서 계속 팔기만 했습니다. 한 번도 매수 전환을 안 했어. 보시면은 9시 때부터서 개인분들은 따라 들어가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양 매도였습니다. 기관 중에서 특출나게 금융투자가 2000선을 터치하자마자 계속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기관이 가장 많이 던진 종목은 당연히 삼성전자, 삼성전자였죠. 그리고 그 다음번 누구다? 하이닉스 얘네를 던지면서 기관이 차익 실현을 시작을 했고 개인분들은 이제 2000선이 코앞이니까 가자 하고 들어갔고 연기금도 오늘은 별로 안 샀어요. 그래도 뭐 지금 지수적으로 나쁜 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요렇게 하락 중이고 미국 증시가 아닌 유럽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니케이라던가 상하이 종합지수가 이렇게 내렸는데도 우리 한국만 상승을 했다.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 수급 주체가 오늘도 기관이라던가 외국인이 샀으면은 그나마 좀 좋았을 텐데 외국인이 장 막판에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온 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찜찜한 건 그거죠. 왜? 기관이 오늘도 2000선 터치하자마자 팔았는데 내일도 터치하면 팔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라던가 무언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미국 증시가 내린다면은 한국 증시는 2000선 터치만 하고 내일 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다른 나라들이 다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빨간불 들어오면서 더 올라간다. 그동안 저평가였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는 10년 동안 계속 박스피였어요. 계속 박스피. 근데 계속 박스 피웠는데 여기서 갑자기 뿅 하고 치고 올라간다. 솔직히 기대는 안 돼요. 그리고 매수 주체가 그동안 기관이 아닌 개인이 다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도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하고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투심이 매우 안 좋은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그렇게 기대는 안 돼요. 오늘도 보시면은 얘로 올려버렸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현대차 얘 3명을 내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오늘도 그렇게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얘를 좀 뺐으면은 지수가 완전히 보합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요 NC소프트 같은 애 이런 쪽으로 막 되게 수급을 많이 올려주면서 코스피가 플러스로는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다른 나라 빠질 때 그냥 따라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억지로 개인이든 누가 막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하고 다른 나라가 그 다음날 급등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오히려 디커플링 되는 경우가 나와서 그리고 조정다운 조정이 같이 와주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가 조정 없이 간다. 그러면은 미국 신고가 갈 때 우리는 제자리를 걸음을 또 걷게 되는 그런 영향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뭐 미중 무역 협상이라던가 이 화웨이 관련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나스닥이라던가 혹은 다우에 상장돼 있는 중화권의 기업이 미국 회계 기준을 적용을 안 할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 이 법안을 지금 통과를 시킨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뭐 좀 약간 팽팽한 긴장감을 좀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은 경제 재개 기대감이 더 크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경제 재개를 했는데 미국과 유럽의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냥 이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확진자가 줄어간다. 그럼 베스트 오브 베스트겠죠. 그리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외국에서 치료제 개발 뉴스가 나왔다면은 안 오르거나 오히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게 코스닥이었는데 이번에도 또 뻥이겠지 이 생각에 오른진 모르겠어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1.0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제약주 3인방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거기다가 셀트리온 제약이
아주 원톱, 투톱, 쓰리톱으로 잘 올라갔고 KMW라던가 이런 종목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수급도 외국인이 잠깐 사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섹터 전환 순환매가 너무 빨라가지고 정말 적응을 못하겠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테스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 혹은 아침에 갭이 뜰 확률이 높으니까 어제 종가로 가져가도 상관없었고 여기 2시 50분 매매할 때 시간 외에서 팔아도 상관이 없었다 그 말을 했죠. 근데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얘는 양봉 한번 뜨면 그 다음날 좀 쉬어간다. 오늘도 아침에 개빵 뜨고 바로 빠졌죠. 그래서 얘는 종가 베팅 어제 때렸으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애였기 때문에 얘를 가져갈까 말까 했지만 저는 항상 말하죠. 지금 종가 베팅 안 한다고. 종가 베팅을 하면은 하루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어제 분명히 2시 50분 때 이때 사가지고 시간에서 이만큼 갭이 떴기 때문에 시간에서 팔았어도 됐고 오늘 아침에 팔았어도 됐습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 종가 베팅을 안 한 이유는 알려드렸죠. 일단은 환율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 않고 경제지표가 모든 게 나쁘고 언제 빠질지 모른다. 그리고 종가 베팅했다가 한순간에 모든 수익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큰 돈이라던가 종가 베팅을 삼가하고 있다. 그리고 종가 베팅을 했을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1번과 2번을 무조건 짜야 된다. 1번 시나리오, 내가 내일 익절을 했을 때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시나리오를 짜야 돼요. 전날. 그 2번, 그 다음날 갭이 안 뜨고 손절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짜야 돼요. 근데 2번으로 갈 경우에는 되게 복잡해져요. 2번으로 갈 때는 내일 손절을 한다 시나리오를 짜고 뭐 해지 개념의 주식이라던가 테마주라던가 이런 걸 다 해야지 1번에서 수익이 안 났을 때 복구를 할 수 있는 게 2번 계획이거든요. 근데 종가 베팅을 해가지고 손실 본 다음에 테마주라던가 잡주 들어가서 수익 내서 다시 복구를 시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본전이에요. 본전. 근데 본전으로 돌아오려고 굳이 전날에 막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짜기가 너무 싫고 일단은 주식을 들고 그날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운동을 가도 계속 스마트폰 보면서 뭐 럼프형 트위터를 보거나 진핑이 형 나오는 뉴스를 찾아보고 혹은 미국의 야간 선물 보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과 좀 단절이 돼요. 저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도 잘 안 하고 얼굴 표정 찌그리고 있고 주변 사람들 정말 얘는 이상한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았기 때문에 요즘은 주식을 사서 오버나잇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지금 시장이 너무나 비이상적이라서 언제 꺾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전 지금 시장이라서 단기 매매, 하루 당일치기 매매로 계속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미국의 야간 선물이 막 내리고 있는데도 용감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물론 10시 이전에는 상승을 하고 있었지만 장중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돌변을 하는데도 개인분들이 계속 들어오더군요. 왜냐하면은 이게 들어오다가 중간에 보합 정도 수준으로 가면은 금융투자가 항상 매수로 돌변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어서 개인분들이 들어오신지 모르겠는데 이젠 2000선을 찍어버리니까 안 사더군요. 안 사. 한 번도 장중에 금융투자가 매수로 돌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도 보세요. 여기 연기금이 사는 척했다가 막판에 매도했죠. 이거 속으면 안 돼. 연기금이 사는 척하다가 종가에 매도. 그래서 이거 보고 오늘 좀 쎄하더군요. 그리고 지수가 2000선을 찍으니까 아침부터서 삼성전자에 14만 주 정도 대기 매수 물량이 있었고 삼성전자는 갭을 엄청나게 뜨고 시작할 것처럼 보였죠. 왜? 전날 미국이 1.5%가 올랐는데 삼성전자 최소 5만 1,000원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줬지만 오늘 마이너스로 끝났고 반면 하이닉스는 갭이 빵 뜨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관련주인 유니테스트는 오늘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는 안 갔을 때 하이닉스가 가고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유니테스트가 같이 따라가는데 얘는 여기 보시면은 위에 3만 주, 그 다음에 4만 주 정도 더해보면 4만 주 정도 돼 있고 지금 체결 강도는 137로 나와 있지만 종가 어때요? 보합에서 약간 올라온 정도 수준으로 끝났잖아요. 이거 못 들었어요. 위에를 전혀 못 들고 외국인이 오늘 던졌죠. 장중 추정치도 보시면 막판에 외국인이 던진 걸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2시 50분 이후에 이렇게 팍 던지는데 2시 50분 매매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내려가는 종목이 있는데 AD 테크놀로지라던가 ESN, ES텍 같은 경우에는 종가에 위로 팍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고 이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려요. 저 유니테스트 한 20번 넘게 매매해봤어요. 20번 넘게 매매를 했는데 얘는 종가에 항상 밀렸어. 여기 자리에서도 밀리고 여기 자리에서도 밀리고 매 이날 매매를 해서 알아요. 이날 내가 매매한 거 보여줬었죠.
이거 17일이 아닌데 19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NH 같은 경우에는 17일 날 팔면은 거래일자가 19일로 찍힙니다. 제가 유니 테스트를 분명히 17,650원 여기에서 팔았어요. 여기 아까 여기에서 팔았는데 여기서 판 이유는 뭐다? 얘 18,000원 못 뚫고 종가에 밀리겠지 생각해서 팔았고 19일 날은 여기까지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지도 않았고 17일 날 팔았는데 NH는 이틀 뒤에 판 걸로 표시돼가지고 19일로 나온 건데 유니트 수십 번 매매를 했지만 여기 못 뚫고 못 갈 것 같더군요. 여기를 뚫으려면은 장중에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양매수를 안 잡혔어.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산다고 해도 지수가 마이너스 가고 있었고 하이닉스 마이너스 전환했으면 무조건 빼야 됩니다. 빨리빨리 대응을 해줘야 돼요. 잘못하다 고점에 물려요. 지수가 2000이고 코스닥은 700인데. 그리고 오히려 KC는 안 가는데 KC텍이 가더군요. KC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했죠. 증여세 때문에 잘 빼는 종목이다. KC는 오늘 4.81% 빠졌죠. 그리고 KC텍 같은 경우에 오늘 5.06%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22,000원 뚫자마자 바로 내려왔죠. 근데 얘는 지금 거의 꼴등주인데 지난 고점 돌파할까? 지난번에도 이 고점 돌파하니까 바로 빼버리던데 대주주 매도가 위에서 꼭 나와서 이 종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주력이었고 어제라던가 엊그저께 자꾸 이야기했던 AD 테크놀로지 오늘 안 갔습니다. 오늘 안 갔어요. 얘는 진짜 유증 물량 때문에 좀 찜찜하기도 하고 여기까지 또 꼬시고 던지느냐 안 던지냐 봐야 되는데 전 이런 데선 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SNES텍도 너무 올랐어요. 얘도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밀리잖아요. 얘는 딱 3만원대 정도까지만 보고 이 3만원 넘어가거나 그러면은 안 봐. 오히려 여기서 빠지고 조정 주면 그러면 모를까. 여기 위에서 더 올라간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적정 주가라는 게 있는데 적정 주가가 이미 초과가 됐거든요. 물론 뭐 제 개인적인 기준이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안 한다고요. 일단은 먹을 만큼 먹었는데 첫사랑과 사귀다 헤어졌는데 첫사랑에게 좋은 기억만 남기고 헤어지고 싶은 게 바로 SNES텍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SFA 반도체는 또 움직이는데 지금 반도체 순환매 돌리면서 그냥 싹 다 돌리고 있네요. 오늘 보시면 11시 반에 얘를 매매할 수 있었을까요? 자리는 여기인데 매매 못합니다. 거래량이 너무 적어. 이때 들어가면 안 돼요. 올 매도예요. 브루스 올마이티처럼 올 매도인데 이때 들어간다. 미친 짓입니다. 근데 지지를 해주느냐? 깨지고 받쳐주고 지지해줄까? 매도가 많이 나오네. 만주 델리만주 이만주 이만기씨 위험하다. 이러고 안 봤어. 계속 매도가 나오길래 이거 58,000 깨질 것 같은데 올라가네? 어렵쇼? 볼까 말까 던질까 말까 하다가 그냥 별게 없었어. 왜? 여기 보니까 또 계속 던지는 거야. 나쁜 놈들. 이거 안 가겠네. 가봤자 5850 계속 밀려. 5850 뚫었죠? 또 밀려. 에이씨. 보지 말자. 안 봤어. 어떻게 됐다? 40분 때 밀리죠? 계속 밀려. 6시 끝? 12시 끝? 저는 말했죠. 시계 딱 맞춰놓고 30분 안에 슈팅 나오려면 매매한다고. 근데 계속 밀리길래 안 했어. 그리고 안 갔지만 외국인 기관 동반 양매수 들어왔다. 나중에 들어온 거잖아. 나중에. 내가 보는 타이밍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온 거라서 그냥 패스. 그리고 수소차 오늘 찌라시 하나 뻥 띄워놓고 다 빼버렸죠. 저는 수소차 절대 안 믿는다. 매번 말씀드리죠. 전기차는 매매해요. 수소차는 매매 안 한다. 왜? 말이 안 된다. 지금 전국에 수소 충전소가 얼마 있지도 않고 1년에 판매되는 차 대수가 뭐 1만 대도 안 되고 1000대예요. 1000대 사이고 전 세계에 수소차를 타는 나라도 별로 없고 뭐 수출도 못해.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수소차를 밉니까? LPG도 일반인 살 수 있어. 전기차도 보급이 안 돼가지고 아직 전기차도 보급이 안 되는데 굳이 수소차를 택해야 된 이유가 없습니다. 충전소 하나 찾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저는 수소차는 말이 안 되는 사업이다. 예전에 OCI 태양열 산업을 생각을 해봐라. 이명박 정부 때 솔라시티 뭐 수소시티처럼 지금 솔라시티 한다는 거. 60만 원까지 옛날에 올랐던 주식이 OCI인데 그 당시 정부에서 솔라시티 만든다고 해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그거 김 빠지니까 이렇게 됐던 것처럼 저는 수소차 절대 안 믿거든요. 그래서 유니크하고 풍국주정 오늘 보세요. 음봉 나오고 끝났죠. 아무리 찌라시 띄우고 아무리 오르든 전 이런 애들 안 건드립니다. 이런 애들 실체가 없어요. 뭐 여기 돌파매매와 하고 뭐고 하고 그런 거 안 하고 물려도 실적 발표 기간 딱 오면은 다시 회복되고 뭐 그런 좀 종목을 좋아하는데 얘네는 아니야. 얘네는 뭐 이렇게 오르고 뭐 해서 스케일핑 치고 뭐 해고 해서 다 먹을 수 있었다.
많이 드세요. 저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유니크, 풍국주정, 그 다음에 EM코리아. 이런 애들 절대 안 믿어요. 얘는 뭐 오르든 말든 얘는 실적 지표 보세요. 적자. 상패 안 되는 게 이상하죠. 그리고 카페24가 올랐는데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페이스북 쇼스 파티넌가 뭐 했다 해서 이제 찌라시로 올렸는데 이 회사도 그렇게 실적은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번 제가 매매할 때도 있긴 있었지만 이런 종목은 그냥 종가 베팅으로 보지 종가 베팅 아닌 이상 이게 딱 뜨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해서 못 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끝에서 들어가도 내일 밀리면서 시작할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얘네는 수급이 양매수 이렇게 들어와도 그 다음날 못 가고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리고 호가가 너무 얇아요. 장중에 보시면 호가가 너무 얇아가지고 솔직히 위로 매수를 하거나 아래로 매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어제 이야기했던 보안주 SGA랑 SGA 솔루션 시작부터 밀리고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SGA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55% 내렸고 SGA는 마이너스 3%대 하락. 이 보안주가 이 드림 시큐리티는 유상증자할 가능성이 높고 K사인이나 휴네시온 이런 애들은 1등주가 가야 되는데 1등주가 죽어버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빠졌죠. 그래서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 뉴스가 끝났으니까 다음에 올리려면은 뭔가 찌라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올릴 만한 찌라시가 뭐가 있을까요? 딱히 떠오른 건 없네요. 그리고 어제 올랐었던 DPC도 오늘 4.59%가 빠졌습니다. 어제 보시면은 6.80까지 올렸다가 어제 올린 거 거의 다 빼버리고 이렇게 개인만 사고 외국인 먹튀하고 날랐는데 DPC 하니까 제가 얼마 전 우리 여성 시청자를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제 생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자, 제 유튜브 하단 재생 목록을 보시면은 유튜브 생방송 다시 보기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여성 시청자하고 제가 지지난주 2주 전에 한번 만나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제 생방송을 한 번이라도 들어오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생방송을 할 때 주식 이야기를 금지를 시키고 절대 주식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식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시청자가 많이 들어오거나 보시는 분도 많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주식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주식 생각만 여러분 계속하고 있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장 끝난 다음에 주식 방송 또 하고 그러면은 뭐합니까? 저 사람들은 나를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가 물린 종목 상담이라던가 혹은 신세 한탄이라던가 우울한 이야기를 하러 들어오는 거지 그런 주제로 방송을 하면은 일반인들 한 명도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 방송을 안 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방송을 하면 안 들어오고 여성 시청자라던가 이런 분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주식 방송을 하면은 들어온다고 해도 본인이 물려가지고 그 종목 상담하려고 들어오시는 여성분들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는 몇 년째 단 한 번도 주식 생방송을 한 적이 없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 생방송을 안 해도 시청자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100명대라던가 1000명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쉬는 날이 너무 많았잖아요. 금, 토, 일 거기다 어린이날까지 있는데 정말 우울하더군요. 왜 우울한가?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안 해서 어린이날에 같이 놀 수 있는 아들, 딸도 없고 결혼을 못 해가지고 아내도 없고 할 게 없어요. 저는 해외여행이 취미인데 지금 코다리 식구가 터진 이후에 해외여행을 못 가요. 얼마나 해외여행을 좋아하냐면은 주말마다 그냥 해외로 나갔고 저는 이제 거의 10년째 해외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친구가 지금 한국인 친구보다 더 많아요. 10년 동안 외국 동호회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제가 친구들 대부분이 외국인이지 한국인 친구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외국을 못 가니까 막 우울증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그리고 제가 돈을 많이 벌려는 이유가 보통 해외여행 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쓰려고 했는데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돈도 별로 안 쓰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휴일까지 길어지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이 옵니다. 왜? 실물 경기는 정말 이상현상이 있어서 제 주변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다 망해가지고 이미 끝났는데 주식은 막 올라. 그리고 저도 이번 달 정말 기이한 이 현상 때문에 생활비는 하루 이틀 만에 다 찍었다고. 하루 이틀 만에 수익금 추금해가지고 카드값이랑 뭐라 이런 거 다 내고 더 이상 돈을 안 벌어도 되는데 마음속에 공허함이 남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이라던가 여러 가지 각종 운동을 하는데 아뿔싸 지난번에 제가 이 주시간이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요렇게 차 문을 닫는데 손가락을 여기다 넣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휴대폰 보다가 손가락이 이렇게 넌지 모르고 차문에다가 제 손가락을 찍어버려가지고 요렇게 제가 엄지손가락을 크게 다쳤습니다. 예, 크게 다치면은 어떻게 된다. 예, 배드민턴을 하려고 하는데 배드민턴을 못하죠. 제가 유일하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배드민턴장입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치면서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안 다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벽만 보고 가만히 있어요.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지금 영상 찍으면서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벽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람 대 사람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극심한 우울증이 막 오는데 운동도 못하네. 그래서 운동 관련주라던가 이런 뭐 필라코리아나 이런 애들도 요즘에 주가가 안 좋은 게 그거예요.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가지고 운동용품 관련주는 계속 내리는데, 아무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운동을 못하게 되고 할 게 없으니까 주말에 뭐 할까 정말 외롭고 쓸쓸하다 생각을 해서 제가 기획했던 게 우리 여성 시청자가 있으면은 여성 시청자 인터뷰 방송을 한번 해보자 하고 2주 전이었죠. 여성 시청자를 한 명 만났습니다. 우리 시청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생방송은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 뭐 해외여행 방송이라던가 이런 거 보시지 않는 분이 많고, 그냥 제 생방송만 보려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아요. 주식에 대해서 아예 주자도 모르고 들어오시는 일반인들이 많고, 저는 주식하시는 여자분이 만나자고 하면 죽어도 만납니다. 그분은 저를 이용해서 종목 상담이라던가 주식에 대한 스킬을 배우려고 만나는 거지, 저를 그냥 인간 김천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를 이용대처럼 이용하려는 그런 속셈학원 같은 속셈 때문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안 만나거든요. 근데 이 여성분은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주식에 관심도 없고, 제가 이제 해외여행 영상을 올리니까 해외여행을 좋아하시나 했더니 그것도 관심이 없대. 근데 나이대가 보니까 20대입니다. 저는 지금 30대고 이분은 20대예요. 그리고 만나서 봤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거의 띠동갑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분은 20대고 저는 30대인데,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군인일 때 이분은 초등학생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낄 수 있는 나이대가 아닙니다. 일단은 뭐 사귀려고 만난 거 아니라 그냥 인터뷰하려고 만난 거기 때문에 뭐 부담이 없었죠. 근데 부담이 없었는데 중요한 거는 만나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죠. 왜냐하면 나이대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무슨 이야기를 꺼내든지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고, 저랑 살아온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어요, 상대방에서 이야기한 거. 그래서 뭔가 이 접점을 찾으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좋아하는 연예인을 이야기라면은 저는 서태지를 이야기하겠고 상대방은 BTS라던가 방탄소년단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BTS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는 BTS 관련주 키스트, LB 세미콘, 그 다음에 DPC 이런 애들 옛날에 많이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BTS는 뭐 방시혁 씨가 만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최근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DPC 주가가 12,000원 돌파했던 적도 있었죠. 요 종목. 그래서 일단은 화제를 좀 맞는 걸 찾기 위해서 방탄소년단 혹시 좋아하세요? 하길래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알고는 있어요. 그래요? 저는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이번에 그 방시혁 씨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코스피에 상장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 덕분에 제가 DPC라던가 키스트를 매매해서 짭짤한 수익을 올렸답니다. 라면서 개소리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분이 젊고 이쁘고 아름다우신 분이라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이야기를 아무거나 했죠. 그래서 지금 DPC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이씨 어쩌다 보니까 이게 주식 이야기가 나온 거야. 난 멤버 이름 하나도 몰라. 근데 DPC가 생각나가지고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방탄소년단 얘기하다가 이 주식 얘기로 넘어가길래 안 되겠다. 내가 입을 때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자분이 이제 혹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거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 그거는 안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있어서 안 하고 대신 트위터를 합니다. 어머 트위터를 하세요? 왜 트위터를 해요? 우리 미국의 대통령 럼프형의 트위터를 아침마다 확인하고 있죠. 어머 그걸 왜 확인하세요? 우리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럼프형이 이런저런 개소리를 싸질러 놔서 그거 확인하려고 트위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대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그냥 다 말해버렸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여자분 얼굴을 보니까 여자분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진짜 미치겠는 거야. 이게 내 나이 또래도 아니고 정말 아름답고 나이가 젊으신 분이 이제 오니까 뭔 말이라도 해서 웃기려고 했는데 이게 뭐 웃기기에는 뭔가 코드가 맞아야 되겠고 나이 차이도 있으니까 얘기를 해도 얘기가 안 통해. 옛날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막 삐삐 쓰고 그랬었잖아요. PCS 전에 막 CT폰 그래가지고 혹시 삐삐 아세요 하니까 말갈량이 삐삐를 얘기하길래 아 그거 말고요 삐삐라고 옛날에 휴대폰 이전에 물건이 있었어요 하고 CT폰도 모르길래 뭐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놀이에 이 노래 모르냐고 하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무 말 던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근데 거기서도 제가 정신 이상자처럼 주식 이야기를 하거나 뭐 경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서 여자분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몰랐죠. 왜 생방송할 땐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니까. 아니 이렇게 지금 최근에 뭐 JYP라던가 트와이스라던가 이런 애들도 있는데 요런 데 이야기를 했어야지 내가 왜 트와이스 같은 얘기를 안 하고 방탄소년단 얘기를 했을까 정말 후회를 합니다. 뭐 빅뱅 이야기 했으면은 빅뱅 뭐 약사건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끌었을 텐데 하필 뭐 키이스트라던가 요딴 얘기를 꺼내서 정말 실례를 했고 아니 여자분 표정이 좀 어둡길래 아 이거 안 되겠다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아 재미없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자분이 아니요 재밌어요 이러길래 아니에요 제가 관심법으로 보니까 지금 재미가 없으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니까 아니 관심법이 뭐예요? 이러길래 아 그 혹시 용의 눈물 안 보셨냐고. 용의 눈물에 궁예라고 나오는데 그 궁예가 쓰는 게 관심법이다 하니까 궁예가 뭔데요? 이러길래 거기서 또 가만히 있었어야 돼. 거기서 아니 그거 혹시 모르세요?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가 최근에 궁예 코스프레를 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 그 문은상 대표가 이렇게 궁예처럼 눈이 아프다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막 호소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그 여자분한테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 여자가 신라젠이 뭔데요? 아 실수했다. 제발 주식 이야기 하지 말자. 아 주식 이야기 하면 안 돼. 막 하면서 제가 또 아닙니다 또 하면서 화제를 돌렸는데 모든 게 다 주식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어렸을 때 빵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는 국진이빵이라던가 뭐 핑클빵 이런 거 먹던 세대였는데 상대방은 무슨 캐로로빵 뭐 이런 거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 이야기를 하다가 빵이면 역시 크라운제가 빵이 좋죠. 크라운제가라고 제가 옛날에 매매했던 종목이 상한가를 갔었는데 그게 식중독 외화수 때문에 다시 하한가를 맞아가지고 정말 가슴 아픈 기억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자꾸 이게 주식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상인이 아니구나.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번에 나이 40대 때까지 연애에 도전을 해보고 안 되면은 저 이제 비혼주의자로 가려고 지금 다 계획을 짜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40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최대한 많이 만나보고 안 되면은 이제 비혼주의자로 가자 했는데 제가 지금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정상인이 아니야. 내가 봐도 이건 미친놈이에요. 여자분이 일반인인데 못하는 소리가 없어. 크라운제가 주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나 지금. 막 내가 봐도 미치겠는 거야 이게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은 이분이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때 국군의 날에 위문 편지를 군인한테 보내잖아요. 그럼 그걸 제가 받았을 정도로 나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공감대 형성이고 나발이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가 돼버리고 술을 마시니까 거기서 이제 그냥 거침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다 던져버리는데 쪽팔리더군요. 그래서 주식 얘기를 하지 말고 뭔가 좀 개그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혹시 방귀를 끼지 마라가 영어로 뭔지 아냐고 하니까 어머 뭔데요? 이러길래 제가 돈가스요. 이러니까 또 정적이 싸해지더군요. 안 되겠다. 하나 더 해야 되겠다가 해가지고 소가 노래를 부른다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니까 글쎄요. 또 이러길래 소송이요. 하니까 그 표정과 그리고 이 적막함,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 진짜 연애하기가 그런 것 같더군요. 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어. 여러분은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모를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저도 몰랐지만 뿌링클이라고 아시나요? 저는 뿌링클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핑클처럼 가수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뿌요뿌요 같은 게임인가 들었을 때 몰랐는데 BHC에서 나온 치킨이랍니다. 예, 치킨. 예, 이거가 맛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맛있다고 하는데 제가 젊은 애들 이야기를 듣고 뭔 소린지 몰라가지고 지난주 주말에 이제 그분이 말했던 거를 하나하나 먹어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치킨 하면은 저 같은 나이 세대는 뭐 처갓집 양념통닭, 멕시카나 또레오레라던가 이런 비상업적인 이런 좀 보장된 맛이 있는 브랜드를 좋아하지 최근에 뭐 BHC나 이런 건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도전이었어요, 이건. 그분이 뭐 뿌링클이라고 맛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드셔보라고 하길래 지난 주말에 이제 치킨집에 가가지고 이 치킨을 먹는데 이 자영업자분들이 장사가 잘 안 되나 봐요. 주말인데 밤 10시도 안 됐는데 손님이 저밖에 없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문도 10시 반밖에 안 닫더군요. 그래서 실물 경제가 참 안타깝구나 그 생각도 했고 저는 어제도 말했지만 먹을 때는 항상 포트가 일정하다고 제가 지금 주식 투자할 때도 안정적인 포트라던가 안정적인 종목들 SNES텍이라던가 이런 애들도 그렇지만 계속 매매했던 종목만 계속 매매하는 그런 습관 같은 습성 그리고 포트도 맨날 똑같아요. 근데 먹을 거 먹을 때도 똑같이 한다고. 저는 김밥 천국을 가도 돈가스 그리고 제육덮밥 참치김밥 이렇게 안정적인 포트로 구성해서 먹지 절대로 뭐 우동이라던가 잔치국수라던가 이렇게 좀 개별 종목이 아니라 개별 음식들은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맛을 추구하는 것만 계속 먹어왔는데 이분이 뭐 양꼬치도 맛있다고 해가지고 지난 주말에 또 양꼬치도 한번 제가 찾아서 한번 먹어봤는데 신세계였어요. 뭔가 새로운 종목 아니 새로운 음식을 먹어본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더군요. 왜 나는 이런 양꼬치라는 양꼬치라는 음식을 여지껏 못 먹고 살았을까? 너무 맛있었는데 하면서 젊은 분한테 하나하나 좀 배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때 생방송을 보신 분 다 알지만 여자분이 나와서 만나서 한 얘기가 주식 이야기, 퇴직금 날린 이야기, 그리고 운동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를 했다고 하고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지만 사실 화장실은 제가 너무너무나 미안해가지고 이분이 뭐 계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커피라던가 음료수라던가 뭐 밥이라던가 그거를 미리 다 계산을 하려고 화장실을 간 거지 실제로는 제가 뭐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간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얘기해 드리는 거고 아무튼 저는 그날 경제 이야기라던가 무슨 퇴직금 날린 이야기, 돈 이야기라던가 정말 쓰잘데기 없는 내용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건 정말 망했구나. 이분 돌아가시면 구독 취소하고 다시는 생방송에 안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어차피 이분 또 다시 볼 사람이 아니다. 어차피 이분이 서울을 살고 제가 부산을 사는데 KTX하고 택시하고 차비만 13만 원 이상 들었거든요. 음식값까지 하면 어마어마한데 일단 음식이나 모든 음식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다 샀어요. 왜?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내가 이분 또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 말 대잔치로 그냥 다 이상한 얘기든 무슨 얘기든 다 해보고 더 이상 또 볼 일 없겠지 싶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툭툭 던졌는데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네요. 저 때문에 얼마나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지금 생각해도 쪽팔리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주식에 너무 빠지지 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세요. 정상적인 생활. 뭐 남들이랑 일반인들이랑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자꾸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주식 이야기가 나오고 돈 자랑하게 되고 막 이상한 것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미친놈 취급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여러분 적당히 하시고 제발 일상생활에서 재테크하는 개념으로 주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쩌다가 DPC 얘기하다가 이 이야기까지 갔지? 자, 그리고 글로벌 SM 이런 동전주가 상한가 가는데 이런 거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순이익이 뭐 10억 미만 이렇게 나오는 거는 건드리면 위험해요. 얘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다 뭐 한다 해봤자 순이익 자체가 원래 적기 때문에 나와봤자 별로고 이런 애들은 동전주인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정책 수혜주다, 뭐 그린 뉴딜, 뭐 요런 이상한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오른 종목도 있었지만 얘는 뭐 자전거 풍력 그런 쪽으로 다 나오다 보니까 얘까지 갔는데 얘 볼 거 없습니다. 동전주 건드리면 여러분 진짜 끝나요. 얘 맨날 원래 상한가 보내놓고 빼고 이런 잡주라서 안 갈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거래량 터졌는데 평소 거래량 거의 없어. 10만 미만이야. 이런 애들 다음날 안 가면은 계속 처물려 있어야 되니까 주의하세요. 동전주가 이 정도 거래량밖에 안 나오는 건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국의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모든 주가 경제활동이 재개가 됩니다. 이번 주말에 만약에 또 확진자가 증가가 되거나 혹은 감소세가 나온다면은 증시의 여러 가지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코다리 식구의 잠복 기간이 2주인 것을 감안하면은 지난주보다 아마 다음 주쯤 결과를 알 수 있겠죠. 만약에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은 좋은 레포트들이 출몰하면서 증시가 한번 또 위로 상승할 수 있지만 그 반대 결과가 나온다면은 조정을 염두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오늘은 중국에서 양해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양해가 개최되면서 관련주들이 내일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해주가 별로 안 움직였어요. 하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 중국에서 말한 800조 원이 과연 어디로 움직이나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죠. 하지만 중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실 기업이 많고 회계장부를 믿을 수 없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동전주라던가 내일 중국 회사가 급등을 하면은 상한가를 가도 위험하니까 그렇게 따라서 추격 매수를 안 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전장에 올려놓고 오후장에 다 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오야기님, 스마일님, 조민지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